배의 속도를 늦추는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연료를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본적인 수단은 LNG 이외에는 암모니아나 수소가 될 거라고 봐요. 궁극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장거리 운송에 대해서는 많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모신 분은 대신증권의 이동헌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조선 그다음에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일단 지금 헝다그룹 이슈가 가장 크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죠. 그 중국 부동산 그리고 그와 주가가 연관성이 높은 이 국내 업종으로 기계나 조선 건설 이런 산업재 업종이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쪽 산업 섹터 측면에서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헝다그룹 이슈가 부동산에 중국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관련해서 뭐 건설 장비 업체들 영향이 많이 가고 있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같이 이제 금융위기 때처럼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수출이 많은 산업재에 특히 영향을 더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력난이 되게 중국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산업재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그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유가가 올라간다든지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은 산업재 투자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신재생 관련해서 오늘 얘기들을 좀 하게 될 텐데 네. 신재생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이제 겨울 난방 수요 비롯해서 원자재 부족 현상 때문에 이제 신재생 또 이 생산 변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이런 거를 산업재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친환경 정책이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미국, 뭐 한국도 그렇고요. 지금 막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서 요즘 또 새로 나온 거는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근데 수소 경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갑자기 암모니아가 또 튀어나왔어요. 네. 이게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다른 대체 연료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 안들 중에서 수소가 제일 친환경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수소가 대기 중에 제일 많고 그리고 위험하지도 않고 계속 재생할 수 있고 환경 영향을 안 주는 이런 안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래서 수소 경제 얘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얘기가 되는 상황이고요. 수소를 크게 봤을 때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네. 이 수소 경제 밸류 체인으로 생각해 보면 기존의 화석연료랑 개념은 똑같아요. 원자재를 생산을 해야 될 테고요. 뭐 원유를 시추하듯이 수소를 생산을 해야 될 테고 그걸 유통을 해야 될 테고 그리고 사용하는 발전이나 모빌리티 같은 자동차 같은 이런 쪽들이 있을 텐데 암모니아가 부각되는 건 이 운송에 관련된 겁니다. 수소가 압축해도 상당한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더 잘 운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암모니아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 암모니아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직 이해가 잘 명확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저장하고 운송하는 데 있어서 수소를 담기 위해서 네. 우리는 보통 그냥 용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암모니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캐리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단위 부피당 오른쪽에 네. 수소 밀도를 보시게 되면요. 수소만 이렇게 모아 놓으면은 밀어내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압축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체 수소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체 수소를 압축을 해서 고압 기체 수소를 만들게 되면은 이 기체 수소 비해서 많이 압축은 되지만 이것도 압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얘를 액화시키는 기술들을 지금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액화를 하면은 천연가스가 액화된 게
액화 천연가스 LNG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더 많이 저장을 해서 운송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액화 수소 같은 경우에 저장하는 그 액화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마이너스 253도인데 그러면 액화를 하는 비용도 들고 저장을 해서 유지하는 비용도 들어요. 네. 반면에 암모니아로 전환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양을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러면 뭐 다른 물질 수소가 들어간 다른 물질로 전환을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일단 암모니아는 액화수소 비해서도 거의 50% 이상 이렇게 수소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암모니아 분자식을 보면 질소 하나에 수소가 3개예요. NH3 이렇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탄소가 없어요. LNG 같은 경우도 메탄, CH4 메탄이기 때문에 결국 친환경에 가깝다 하더라도 탄소가 나오고 암모니아는 탄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질소만 나오게 되는데 질소는 사실 과자 봉지 뜯으면 그 빵빵하게 하는 게 질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질소가 다른 거랑 결합 안 하고 그냥 공기 중에는 뭐 수소랑 더불어 제일 많은 물질이기 때문에 질소 자체도 크게 위험하지 않고 하니까 이거를 질소를 통해서 안정화시키는 게 암모니아예요. 그리고 기존의 산업들에서 이 암모니아를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비료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보고서 제목이 암모니아 다시 지구를 구할까인데 이분이 메서스라는 사람이 예전에 이 인구 증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인구 증가가 더 빨리 일어나서 식량 증가보다 인구 증가가 더 많기 때문에 지구에 위기가 닥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식량 생산에 대해서 비료가 확대되면서 이 전체적인 식량 생산이 늘어나서 인류가 살아남았는데 그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비료로 전환이 되면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결국 질소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암모니아가 합성이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암모니아가 한번 지구를 구했는데 다시 이제 수소 유통 과정에서 친환경으로 지구를 구할 거다. 뭐 이런 그 제목을 달아봤는데 이 암모니아가 결국은 이 안정성 측면에서 또는 경제성 측면에서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수소를 담는 비이클로 그 캐리어로 되게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모니아층이 있고 그 안에 수소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 이렇게 암모니아 안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질소 하나에 수소 3개 이렇게 이 암모니아가 있는데 요거를 질소랑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질소랑 수소를 합성해서 암모니아를 만들고 운송을 한 다음에 다시 질소랑 수소를 분리해내면 수소를 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송하는 그 캐리어로서의 네. 그 안전. 그러니까 예전에 이 생각하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그게 되게 액체로 있을 때는 이게 막 터지기 쉬운 건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뭐가 네. 들어가면서 네. 이제 굳어지면서 이제 그 안 터지게끔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암모니아다. 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생각합니다. 되겠네요. 수소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네, 맞아요. 그리고 이동이 끝나면 다시 분리해서 수소만 에너지로 쓰고.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암모니아를 뭐 생산해내는 것도 그렇지만 결합시키고 또 쉽게 분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코스트 낮게 하냐, 이게 또 기술력에 따라서 뭐 완전히 좀 달라질 것 같은데 한국의 이 연구 기술 수준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암모니아는 이미 그 사용이 되고 있고 비료에서 이미 그 사용이 되고 있어서 국내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롯데정밀화학이랑 같이 뭐 하고 있는데 그래서 롯데케미칼이랑 정밀화학이 이런 투자들을 계속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암모니아 수요가 계속 확대가 될 테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암모니아 합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기술이 똑같은데 하버 보쉬법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기 중에 암모니아를 대기 중에 있는 합성을 하는 게 주로 LNG를 통해서 합성을 해요. 그래서 지금 LNG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이 비료 가격도 증가를 할 거다. 그리고 식량에 대한 원자재 그 곡물가도 증가를 할 거다. 이런 가정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비슷하게 암모니아도 이 LNG를 가지고 천연가스를 가지고 이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방식 그대로고 뭐 조금 더 좋은 방식 또는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암모니아 생산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크게 저희가 이런 분류를 그레이, 블루, 그린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그레이 암모니아인 거예요. 현재 기술로는요. 현재는 네, 그레이, 블루, 그린을 이렇게 나눠보면 생산 과정에서 그게 수소를 생산하든 암모니아를 생산하든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나가게 되면 그레이라고 그레이. 불러요. 그레이 수소, 그레이 암모니아 또는 뭐 브라운이라고 하는데 그 그레이. 그리고 블루 같은 경우는 수소건 암모니아건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거를 포집을 해서 그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돼요. 그리고 그린 같은 경우에는 수전해 같은 걸 통해서 아예 생산을 할 때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그래서 암모니아 됐던 수소가 됐던 그런 개념을 적용을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현재 시점에서는 암모니아가 그레이예요. 만들 때. 그레이. 근데 요거를 블루로 또는 그린으로 하는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저 블루까지 가려면은 그 뭐죠? 이 포집 기술이 일단 또 확 좋아져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얼마나 빨리 많은 양을 포집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CCUS 기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스토리지 이렇게 해서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이런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은 완전 새로운 기술은 아니에요. 저희가 콜라 먹을 때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생산할 때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쓰이는데 그 이산화탄소에 대한 시장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화학 공정에서 이미 이산화탄소를 캡처하는 기술들은 과거부터 써왔어요. 그런 업체들,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DLENC 같은 업체들, 화공 플랜트의 일정 부분 레퍼런스에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그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다만 여기에 대한 경제성이 얘기가 좀 다른 거죠. 그때는 이 화학 공정상 이산화탄소를 어차피 뽑아내야 되니까 퓨어한 그 화학 물질에서 뽑아내는 거는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오지만 지금 같이 탄소가 배출되는 화석연료 자원에서 나오는 거를 잡아내는 또는 이 블루 암모니아를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수소 생산할 때 나오는 카본을 잡아내는 건 더 많은 경제성이 필요한 거죠. 지금 뭐 탄소 배출권 가격이 한 톤당 뭐 4만 원, 6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 잡아내는 기술 자체는 톤당 거의 한 12만 원. 아, 비싸네. 네, 그래서 그냥 탄소 배출권을 사는 게 더 싼 거예요. 그렇죠.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쪽 가격은 올라갈 테고 이거에 개발을 해서 코스트를 낮춰가게 될 테니까 임계점이 오겠죠.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포집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생산성, 그러니까 채산성이 안 맞는 걸로 경제성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경제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기술이 개발이 돼야 이것도 이제 좀 비전이 있다. 요즘 뭐 포집 기술 있는 곳에 대해서 막 그 주가가 급등하고 투자하고 하는데 이건 아직 먼 훗날의 일이라고 봐야겠네요. 실험실 단위에서는 기술들은 가능한데 이걸 대규모로 했을 때 경제성에 대해서 확정적이지가 않으니까 뭐 아민 계열이라든지 염화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한 촉매로 사용이 되는데 어떤 걸 할지를 다 해보는 거죠. 경제성 차원에서.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기술을 개발해.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도 지금 좀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위에 뭐죠? 그린 수소. 네. 이것까지 가려면 이것도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레이, 블루, 그린을 놓고 생각했을 때 블루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번에 화석연료를 다 안 쓰고 그린을 할게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 이 화석연료를 전환을 하는 이런 블루에 대해서 CCUS 기술 같은 게 주목을 받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수전해나 아니면 원전 같은 데서 수소를 생산하면서 그린으로 가겠죠. 근데 지금은 그 과도기적 상황이고 그린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소에 대한 기대감은 가질 수 있으나 그것이 경제적으로 우리 근처로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그 탄소 배출권, 탈탄소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뭐 선박들에게도 뭐 탄소 국경세를 뭐 낸다게 한다든지 유럽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선박이 그 뭐 LNG선이 됐든 뭔가 이 친환경 선박으로 바뀌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이제 조선업의 어떤 수요를 좀 더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그 정도로 이러한 이 신재생 에너지가 적용이 돼서 진행될 만큼의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네. 한번 보시면은 일단 그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국제 해사기구 IMO라는 그 유엔 산하 기구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고 각 오염 물질마다 각각 규제를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규제 전에도 IMO 2020이라고 해서 황산화물을 규제했고 벨로스터라고 해서 선박 평형수를 규제했고 이런 규제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향으로 선박들이 운항 속도를 줄여요. 그러면 오염 물질이 다들 주는 거죠. 아, 속도가 빠를 때 더 많이 나오나 보죠? 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뭐 80km 가는 거랑 160km 가는 거랑 엔진 돌아가는 거에 따른 그 배기오염 물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 물질을 덜 배출하려고 운항 속도를 낮춰요. 이게 해운 시황이 안 좋았던 거에 영향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가서 이미 환경 규제가 그 적용에 대한 영향은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탄소 규제가 강화가 되면은 이게 더 강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탄소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한 출력을 거의 절반으로 낮춰도 그래도 이산화탄소 감축이 한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배의 속도를 늦추는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연료를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 연료를 바꾸는데 이것도 이제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단계에서 가장 친환경으로 선박으로 만들려면 사용할 수 있는 연료가 어떤 거죠?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현재는 LNG를 대부분 다 쓰려고 해요. 그리고 발주 나오는 거에 올해 한국 조선사들이 수주받은 거에 절반 이상이 한 60% 정도가 다 LNG를 연료로 쓰는 선박들이거나 이걸 준비하는 레디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물량들이에요. 그래서 LNG가 그 과도기에서 화석연료 베이스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줬고 대개 전에 연료 비해서 한 20% 정도 저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탄소 배출이? 네. 근데 IMO의 목표는 2030년까지 2008년 대비해서 40%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2040년까지, 2050년까지 70% 줄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LNG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LNG에 다양한 기자재, 보조 수단을 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방법은 아닌 거예요. 이것도 그렇지. 네. 탄소를 좀 줄이는 것뿐이니까. 그렇죠. 안 나오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 그린으로 넘어가려면 어떤 대안이 있나 생각을 했을 때 보시면은 이게 지금 대안의 후보 군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현재는 LNG로 상용화를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 뭐 메탄올에 대한 게 최근에 발주가 나왔고요. 암모니아 그리고 바이오 연료, 수소, 연료전지, 배터리, 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바이오 연료나 연료전지, 배터리, 재생에너지 같은 거는 아주 큰 배에 적용할 만큼의 출력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단은 LNG 이외에는 암모니아나 수소가 될 거라고 봐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 더 보시면은 그냥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액화 천연가스가 마이너스 162도에서 압축이 액화가 되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53도예요. 더 낮은 온도에서 압축하니까 압축하는 게 더 낫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3도에서 액화가 돼요. 상온에서 압력만 좀 가하면 액화가 돼서 대부분 지금도 암모니아를 운송할 때 그냥 다 액화로 운송을 해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도 높고 상대적으로 비용도 덜 드는 건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장거리 운송에 대해서는 많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암모니아가 각광을 받는다는 거는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수소를 결합시켜서 네. 그거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수소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암모니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소는 마이너스 240도 뭐 이렇게 내려가야 되지만 이거는 뭐 한 45도만 돼도 되니까 이걸로 그냥 결합을 시켜서 암모니아 수송하듯이 해가지고 네. 가서 이제 다시 분리해서 수소만 쓰는 걸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여기서 보시면은 이 거리가 멀수록 가까운 쪽들은 뭐 트럭이나 파이프라인 같은 걸로 할 수 있고 장거리 운송 뭐 한 1000km, 2000km, 3000km 이렇게 가면은 이 해상 운송이 훨씬 더 그 운송비 절감 효과가 커요. 네. 뭐 보통 한 1달러 정도 이렇게 키로당 그 세이브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 운송에 대해서는 선박을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각 국가에서 수소가 생산되면 각 국가에서 그냥 소비하고 하면 되는 거지 국가 간 이송을 해야 되냐 이렇게도 그렇죠.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각 국가에서 생산하는 수소의 단가가 달라질 거예요. 네, 어떤 국가에서는 뭐 기존의 분류 수소로 생산할 때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갈탄 같이 화석연료 석탄이긴 한데 이걸 가지고 생산하면 낮은 단가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 탄소 배출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석탄의 질이 좋아서 그런 거죠. 지금 이번에 중국에서도 그 문제되는 것처럼. 질은 안 좋은데 싼 거예요. 아, 질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싼 거. 아. 그래서 그냥 사용 가치가 많이 없는데 이거를 싸니까 전환을 하고 포집만 잘하는 기술을 만들어내면 싸게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그 화석연료가 있는 국가에서 싸게 생산을 해서 이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의 그림들을 그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게 그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전 단계의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결국은 그 수소까지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네. 원유 국가들처럼. 이게 미래니까 확신은 못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지역별 그린 수소 생산 원가에 대한 전망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지역별로 이제 단가들이 좀 다른데, 네, 이 단가 차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붉은색일수록 높은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 지역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화석연료가 많아서 그걸로 전환할 수 있는 비용이 싸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신재생에 대해서 수소도 생산이 될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에 바람이 많이 불 텐데 그걸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단가가 낮은 거죠. 근데 유럽은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런 거고 바람이 안 부는 지역에서는 그 비용이 높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진 않지만 분명히 지역 차들이 날 거고 그거는 이제 많은 이송에 대한 시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작은 어떤 원료를 사용한 어떤 A라는 작은 어떤 발전소를 돌려서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을 돌릴 수 있는 수소라는 에너지를 생산해내서 결국은 수요를 맞춘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게 한 가지 이제 화석연료 베이스 그런 면이 있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커요. 그렇죠. 왜냐면 뭐 기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렇죠. 뭐 풍력은 바람 불 때만 생산되고 태양광은 햇빛 비칠 때만 생산되니까 남는 전력에 대한 고민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셧다운 시키고 마이너스 전력이 팔고 그러는데 그 남는 거를 그냥 수전에 같은 기술을 통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굳이 전기 분해하는 단가가 100이라고 했을 때 어차피 버릴 전기면 한 70만 생산돼도 괜찮은 거죠. 네. 그런 뭐 트릭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